20세기 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몇 회입니까 오늘이? 54화입니다. 네, 자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린입니다. 네, 네, 민입니다. 예, 사카린입니다. 네, 전 쇼입니다. 이제 귀찮은 거야 이제. 아니, 그리고 굳이 그렇게 캐릭터를 부여 안 해도 이제 다 들으시는 분들이 대충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애들인지. 알겠습니다. 뭐 아이돌이 메인 보컬, 서브 보컬 해봤자. 어차피 데뷔 한 3년차 되면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다 섞여. 그쵸. 웃기네 안 웃기네 이렇게 나뉘죠. 그렇죠. 네. 예능에 많이 나오는 애, 안 나오는 애. 그러니까요. 드라마에 많이 나가는 애, 안 나가는 애. 네, 여튼 오늘은 빨강머리엔 특집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1시간 동안. 그 전에 우리가 팟빵 리뷰 몇 개 읽겠습니다. GQ다님께서 유유 우리 동네 유일한 만화 대여점이 문을 닫았네요. 2달여 만에 가봤는데 2달 전에 폐업했다네요. 우리 동네 마지막 대여점이었는데 유유. 욕바지 문여린님께서 요즘은 중대형의 고급 카페형 만화빵 말고는 수익 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죠. 라고. 야, 저도 카페형 만화방에 자주 가요. 왜냐면 거기서는 이게 몇 시간으로 끊고 선택하게 해줘. 언니가 그때 얘기했어요. 짜파게티냐, 라면이냐, 맞아. 커피냐. 맞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소파에서 담배 쩐내가 안 나는. 그렇죠. 왜냐면 금연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로프트 침대처럼 해놓고 그렇지.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엎어져서 볼 수도 있어요. 뭐 추천하는 그런 업소 있어요? 그런 건 추천할 수가 없지. 나만의 곳으로. 네, 그냥 검색하면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나오십니까? 네, 나오세요. 네. 월터화이트님께서 안녕하세요. 90년대 한국 멜로 영화편 잘 들었습니다. 살짝 첨언할 부분이 있는 게 1번 닥터봉에서 한석규 씨의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닌 치과 의사입니다. 중간에 김혜수 씨에게 앙심을 품고 아프게 치과 치료를 해준 장면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네요. 2번 손톱 올가미 등을 맡는 김성원 감독 작품 중에 문성근 씨가 악역으로 나온 작품은 실종입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회당 1억을 받는다는 추재현 씨가 나오지만 노출 및 배드 씨는 전세홍이라는 배우만 있네요. 3번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주연이었던 권혜요 씨의 진짜 사나이는 한국 영화의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운 게 있는데 바로 실제 총기를 영화용으로 개조한 프로건을 최초로 사용한 작품이란 겁니다. 라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사나이 전단지를 그 전단지에 보면은 그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데 네.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저도 봤어요. 네. 그리고 2번 실종 문성근 씨가 악역으로 나온 영화 제가 봤거든요. 네. 이게 뭘로 유명하냐면은 문성근 씨가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뭐라고 하나 분쇄기에 갈아가지고 닭모이를 줘요. 근데 그게 옛날에 그거 옛날에 예 프랑스에서 모 중앙정보부장이 한번 숙청을 당했던 그런 예. 실제로 그 닭모이 분쇄기에 갈려가지고 닭모이로 줬던 카더라가 있죠. 를 연상케 하는 그런 설정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김영욱 씨였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여튼 미국에 가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원해지셨죠. 네. 추워진 거 아니야, 한국? 어디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도 이제 어디 계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 살아계신지 죽어계신지 진짜 사나이 아까 민 씨가 아름답다고 했던 서미경 씨는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작품이 데뷔작이자 은퇴작입니다라고. 네. 재벌가랑 결혼했죠. 서미경이 그 롯데 서미경이죠? 네. 하여튼 원래 재벌가랑 결혼하면 안 나오는 거죠, 뭐. 네. 그렇죠. 네. 트로님께서 투캅스2 끝에 나오는 배우는 조형기였어요라고. 형기님. 그러니까는 투캅스 1 끝에서 김보성이 나와가지고 2에서 김보성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투캅스 2 마지막에는 조형기가 나오는데 3에는 조형기가 안 나오고 권민중이 나왔다라는 거죠. 조형기님 진짜 대표적인 큰 교통사고 내신 분인데 많이 안 알려진. 네. 그렇죠. 네. 킬러죠. 그러니까 만약에 투캅스 3의 조영기 씨가 나왔으면은 이 투캅스 3가 약간 카 액션이 되지 않았을까? 좋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실 반영. 네. S플라티나님께서 11월 14일 방송을 듣는 S플라티나입니다. 갑자기 3당 합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나와서 소름 돋았어요. 듣는 시점인 22일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럼 전 계속 듣겠습니다. 투마님께서 김영삼 대통령은 그래도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죠. 명박 씨랑 근혜 씨보단이라고. 그쵸. 그때 저희가 그때 너무 많이 그분을 얘기했는데 네. 솔직히 얘기하면 공과 과를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아, 정말 그분이 하고 가신 그 금융실명제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은행원. 너무 촘촘하게 짜놓으셔가지고 아 진짜 그리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뭐 이런 거는 뭐 높이 네. 살아다닙니다. 다 쓸어버려! 그런 말도 아니라고. 다른 분 같은데 지금 거는. 이거는 군부잖아, 군부. 네 말투는. 그때 뭐 그런 유행어 있었잖아요. 막 갱제 아. 갱제를 그리고 YS는 못 말려라고. 아 있었어요. 유머집이 예, 있었어. 유우머. 유머. 그리고 맹동 칼국수. 냉동.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 하여튼 말 실수를 되게 많이 하신 네, 분이야. 그럼요. 그냥. 네. 투마님께서 데로드앤드 데블랑에서 약한 검으로 강한 검을 제압한다가 아니라 주인공이 쓰는 마법을 버틸 수 있는 검이 그 검뿐이라 쓰는 겁니다. 소설 후반부에 가면 검을 찾아다니는데 마신을 죽이기 위한 마법을 버틸 검을 찾아다니는 내용이죠. 큰 내용은 신이 하나의 인간을 만들어 그의 인생을 조작하여 온갖 고통을 당하며 성장하게 만들고 그를 통해 마신을 죽인다는 내용이죠. 마신은 주인공이자 자신을 죽이기 위해 일반인들을 죽이며 떨치는 공포를 그의 성장 에너지로 삼고 국내 판타지 소설 중 구성이나 내용이 탄탄한 소설이어서 기억합니다. 라고. 네. 네. 제가 기억하지 못한 것들을 모두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야. 하여튼 그만큼 재미있다. 야우. 알겠습니다. 팟빵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갑시다. 네. 빨간 머리엔 특집. 네. 제 실은 이거 안 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자 2명만. 네. 내가 보기엔 노래를 먼저 부르고 가야 돼. 다들 아시는 그 이 노래. 아침부터. 아침부터 편집할 때 이 노래 좀 인서트로 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또 그러겠지. 여자의 노래 부르지 마라. 아니, 그냥 아니 실제 노래를. 실제 네. 음원을 넣겠습니다. 그래요. 네. 한 10초 정도 넣어주세요. 네. 네. 상냥하고 귀여운 빨간 빨간 머리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주근깨 빼빼 마른 빨강 머리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상냥하고 귀여운 빨강 머리엔 외롭고 슬프지만 굳세게 자라. 굳세게. 가슴에 솟아나는 아름다운 꿈. 그쵸. 하늘엔 뭉게구름 피어오르죠. 네. 이게 되게 옛날 원작이잖아요, 소설이. 깜짝 놀랐어요. 먼저 원작부터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원작 살짝 훑고 네. 지나가면 그렇게 오래된 줄 몰랐어요. 캐나다에 야, 몽고메리 여사가 야. 지은 책인데 뭐라 그래야 돼? 루시 모드 몽골메리. 예, 이 몽고메리 여사가 그 시절 분이라서 인종차별적인 요소도 조금 있어요. 프랑스 아이는 일꾼으로 쓰지 않겠다. 뭐, 난 조국의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 이게 그리고 약간 그 캐나다 시골이잖아요. 네. 이 배경이. 네. 근데 진짜 캐나다에 이거의 배경이 되는 데가 있대요. 빨강머리에 네네. 동네가 있어가지고 약간 관광 상품화 했나봐요. 캐나다가 참 땅덩이는 넓은데 관광 상품 하기에는 좀 이렇게 자연만 좋은 예, 나라. 자연만 좋은 나라잖아요. 약간 문화적인 그런 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기껏 얘기해봐야 뭐 셀린디온이 캐나다 출신이다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참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참 이런 이제 소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 소설의 이제 무대가 되는 그 마을이 되게 관광 상품화 돼 있다는. 그렇죠. 근데 이 빨강머리엔이 소설로 있고 79년에 이게 어느 정도 애니메이션으로 성공을 거두고 그 서구권에서도 드라마로 만들어요, 이거를. 그래서 EBS에서 실사화로 된. 해가지고 빨강머리엔인데 너무 예뻐.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근데 예뻐. 그럼 안 되는데. 예쁘고 우리가 아는 그 빨강머리가 아니라 갈색머리야.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불타는 빨강 머리야 되는데. 불타는 빨강머리 아니야. 문희준 같은. 그렇지. 아이야.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캐나다 문학인데 애니메이션을 일본에서 만들고. 네. 그게 원래 다시 일본이 뭐 드라마가 그런 거 좋아하니까. 1979년이면 기동조사 건담 나올 텐데. 야. 이야. 그래. 근데 진짜 정말 일본의 호황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충격받았던 게, 그 어렸을 때 우리가 봤던 그런, 그 공중파에서 해줬던 그런 만화 영화들을, 어렸을 땐 그냥 이게 일본 건지 우리나라 건지 전 모르고 봤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한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아니, 이게 일본 거라는 거야. 다. 내가 좋아했던 거 다. 다. 싹 다. 전체가 다. 완전 다. 너 뻥인 줄 알았지? 말하면서 한국 건 줄 알았지? 다 아니, 근데 일본 거지. 내가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거 다 한국 건 거야. 초딩 때도 어떤 누구 한 명은 이게 일본 건가 알아.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야. 일본 거야! 한국 거야! 맞아. 일본 거야! 한국 거야! 이러면서 근데 싸우는 거야. 너막 전체 다- 친일파라고 막 거짓말한다고. 일러라 일본 놈. 아니, 일본에 가서 뒤져라. 전체 다수가 한국 거라고 우기면 걔가
자기도 일본 거라고 알고 있지만 되게 자기의 지식을 의심하게 된다니까. 전체가 다 한국 거라 그러면. 전체주의의 망명. 무시무시한 전체주의. 조지 오웰의 같은 동물농장 같은. 거기까지 가야 돼? 네. 그건 1984야. 빅브라더. 뭐 하여간. 네. 하여튼 근데 저는 이거를 너무 좋아해서 이게 KBS에서 해줬는데 처음엔 저녁에 수목 이런 식으로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방학 때가 되니까 몰아서 맨날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2개씩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 그 여름 방학이. 되게 애매한 시간대야. 이게 보통 이런 작품을 얘기할 거면 먼저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누가 만들었고 어느 나라에서 뭐 했고. 그 내 얘기는 빨강머리 애니 열심히 살아가는 이야기다. 적어도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네. 빨강머리 애니 뭔지. 50부작에 걸쳐서. 네. 그치. 모르는 50부작에 걸쳐서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빨강머리인 애니 고아인데 입양이 돼서. 그렇지.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 네가 해. 네, 하여튼 고아인데 입양이 돼서 이제 그 매튜와 그 할머니 마틸다요? 마릴라 여사 밑에서 커서 결혼도 하고 뭐 행복하게 잘 산다. 근데 애니메이션에선 결혼하는 것까지는 안 나오고요. 소설판에서.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 정식으로 속편 인정을 받은 회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애니 그 입양되기 전의 생활을 만든 거예요. 프리퀄이네. 네, 프리퀄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그 빨강머리에는 학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학회? 그 협회가 있잖아요. 협회. 거기서 이거는 정식 스피노프로 인정한다. 판결을 하셨구만. 판결을 내줬어요. 근데 너무 슬플 것 같아. 왜냐하면은 늘 그 빨강머리는 초반부에 그때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오 아주머니 절 보내지 말아주세요. 막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걔를 막 부려먹겠어. 이런 슬픔은 정말 상상하실 수 없을 거예요. 아니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거야지. 그리고 이제 그 한국판 같은 경우에는 성우가 이제 두 버전이죠. KBS판이랑 KBS판이 EBS판이 있는데 제가 KBS판 그러니까 전 DVD로 이번에 다 봤거든요. 너무 절절해가지고 너무 울어갖고 내가 못 보겠는 거야. 근데 그 정경윤 씨가 이제 앤 역할을 하셨는데 정경윤 씨가 그렇게 애달게 연기를 하십니다. 진짜 너무 애달어. 그래서 듣고 있으면은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슬퍼. 저는 그냥 원래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익숙한 그 약간 까랑까랑한. 그게 정경윤 씨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슬프더라고요. 그쵸. 네, 처음에, 그니까, 애니 10대 초반에 와서 쭉 살아가는 얘기인데, 애시당초 첫 만남이 좋지 않아요, 이 가정과.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네요. 본격적인 내용에서. 네. 근데,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 매튜는 집안일을 도와줄 남자아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리하여 고아원에 린드 부인한테 이제 연결을 해달라 그래서, 남자아이를 이제 데려오기로 했는데 기차역에 데리러 가니까 여자애가 그러니까 기차는 이미 지났어. 뿌뿌 이러면서 가고 있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애가 날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애가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 눈을 의심하고 한번 물어봐요. 거기에 있는 역장님한테 물어봐. 오늘 더 올 기차가 있냐고. 기차는 아직 안 왔습니까? 막 이러니까 이미 왔다 갔어요. 막 그러니까 데리고 가는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코델리아라고 불러달래요. 맞아. 코델리아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진중에서 사실 진짜 이름은 앤인데 앤이라고 부를 거면은 앤 이게 그 알파가 철자 2가 붙어있는 N으로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이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특히 그 매튜는 좀 물렁물렁한 할아버지인데 이제 그 매튜의 그 여동생인 마릴라는 아주 그냥 찔러도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은. 강철 같은 여인. 네, 강철 같은 여인이에요. 그쵸. 옷도 맨날 강철 같은 그 색깔만 입고. 되게 어두운 것만 맨날 골라 입어. 되게 프로테스탄트적인. 그렇지. 몰몬교도 같아, 몰몬교도. 청도교 같은. 모자를 쓴다면 길게. 아니야, 몰몬은 거긴 이단이라고 안 쳐줘. 너 10만 몰몬교인지 무시하는 거야, 너. 어찌됐든 애를 데려오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얼굴 자체가 벌써 이렇게 웃음기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분은. 그래서 앤이 들어왔는데도
얘가 뭐냐 이런 관심이 없어 그냥. 왜 남자애가 아니냐고 엄청 다그치잖아. 그랬더니 뭔가 알아봐야겠다고 이제 연결해 주신 부인 집에 앤을 데리고 가면서 이제 앤의 과거를 들어요. 근데 여기서 눈물이 터져요.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앤이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선생님이었는데 돌아가시고 애들 보는 집에서 자랐는데 쌍둥이가 세상에는 그러니까 애를 6을 돌본 거예요. 10대 초반부터. 그게 프리퀄에 나온다고 생각해봐. 눈물이 나 안 나.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데 그걸 영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이런 몹쓸 사람들. 이게 몇 해 전에 나왔던 그 빨강머리엔 그 개봉했었잖아요. 그게 이거더라고요. 극장판이 나왔어요? 네, 극장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여곡절 끝에 안 되겠다 팔짱가 보다 하고 데리고 살게 됩니다. 그렇죠. 얘는. 근데 애가 좀 이상해. 맛이 갔어. 아니 그리고 정말 그 빨강머리에는 사랑해주시는 많은 청취자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앤데 되게 발라까지. 그리고 되게 감정 기복이 심해. 진짜 죽을 듯해 진짜 완전. 변덕이. 변덕이 뭐. 변죽이 아니라. 변덕이. 아니 그리고 애가 저는 애다운 게 좋거든요. 근데 그쵸? 얘는 이미 너무 어른들의 세계를 많이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애들을 키우면서 자기가 이제 애가 아니고 엄마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또 아는 척을 되게 많이 해.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싫어해. 딱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내 너무. 친구면 짜증나. 근데 이 에피소드는 너무 다 사랑스럽죠. 맞아요. 그게 문제야. 더럽게 짜증나는데 명대사들이 너무 많아. 애가 하는 짓은 짜증나. 그쵸.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학교가 개강을 하기가 전이어서 얘를 먼저 그 주일학교? 교회? 그렇죠. 교회를 보내는데 이때가 얼마나 옛날이냐면 아이스크림이 귀한 시절이었어요. 그래갖고 소풍에 아이스크림을 누가 갖고 온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줌마가 브로치가 없어졌어. 자수정 브로치가. 그래서 애는 막 의심을 해요. 그래서 브로치를 마릴라가 막 찾아요. 찾는데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앤한테 협박을 해. 너가 훔쳐갔지. 만약 거짓말을 하는 거 더 나쁜 일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를 갈구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봐주겠다. 내가 너를 주일 학교에서 가는 소풍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얘가 거짓으로 자백을 해버려요. 내가 이거 너무 예뻐서 들고 갔다가 연못에 빠뜨렸다고. 그렇지. 이제 영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연못에 빠뜨려버리고 말았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소풍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랬는데 너처럼 나쁜 애는 처음 봤다고. 어른 물건을 함부로 갖고 가서 연못에 빠뜨리다니 너는 소풍을 갈 수 없다고. 그랬더니 저는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그러면서 애가 안 일어나고 울어. 다락방에서 계속 우는데 창틀에 이렇게 엎어져서 울어요. 우는데 결국에 자수정 브로치는 나옵니다. 네. 나와가지고 마릴라 방에서 나와요. 가서 그래요. 내가 너를 거짓말하게 만들었으니까 네가 나를 용서해준다면 나도 너를 용서해주겠다. 그리고 소풍은 내가 너를 마차를 태워서 늦지 않게 데려다 주겠노라. 그래서 그 집에서 일하는 제리부트라고 일꾼이 있어요. 일꾼이 있어. 일꾼이 막 마차를 태워다 주는데 마릴라 아줌마가 또 소풍 간다고 그렇게 쿠키를 많이 구워서 줘. 근데 앤에서 보면은 그 그릇 세팅이랑 케이크나 맞아. 음식이나 이거 보는 맛이 있어요. 확실히. 진짜. 테이블이 약간 촌스러운 듯 하면서 옛날식 너무 약간 귀여워. 그 일본이 약간 원래 영국이나 이런 그 외세 문화에 되게 밝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아마 그걸 동경하고. 동경이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앤의 평생 친구가 있죠, 옆집에. 오빠, 알죠? 아니 몰라. 우리 기욤 다이애나 아가씨. 몰라요? 다이애나. 머리를 이렇게 따고 양쪽으로 도너츠 모양으로 딴 그 여자를 모른단 말이야. 항상 노란 옷 입고 나오고, 풀이 달린. 문 남성들의 그 가슴을 흔들리게 하는. 근데 막 그래요. 피부도 그렇게 고와요. 근데 앤이 계속 고아원에 살고 그래서 자기가 친구가 한 번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만나기 전부터 내가 친구가 생길 수 있다니 막 설레가지고 그래서 앤을 딱 만나는데 손을 잡고 그 우정 의식을 해요. 우리는
꼭 그리고 우정의식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작은 다리가 있는 데서 양쪽에 이렇게 시냇물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서서 손을 잡고 해야 돼. 손을 잡고. 또 양손을 이렇게 잡고 둘이 마주보고 해. 이상한 내가 애들이야. 너를 생각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우정을 가를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도다. 막 이러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다이아나를 만나는데 다이아나 옆집 친구잖아요. 그래서 초콜릿을 사다 주는데 정말 자기 2개, 다이아나 2개, 다이아나 동생 거 2개 이렇게 나눠가요. 그 다이아나 동생이라는 애가 또 진짜 짜증나는 애입니다. 미니메이. 미니메이가 진짜 얄미운 타입이죠. 나는 언니랑 놀 거야. 언니들이랑 놀 거야. 그러면은 옛날 말투로 다이아나가 그래. 미니메이, 너는 어머니와 시장에 가기로 하지 않았니? 아니야, 언니들이랑 놀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둘이 눈짓을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애니 바빠서 오늘은 놀 수 없다고 말을 하려고 왔구나. 앤 오늘은 놀 수 없지. 그래 미니메이, 우리는 같이 놀지 않을 거야. 애니 바쁘다니 어서 보내주자. 막 이러면서 정말 둘이 안 놀 거지? 그리고 엄마 시장 가는 데 따라가죠. 뭐 이런 에피소드. 졸라 짜증나네요, 그냥. 근데 그러고 나면은 같이 이렇게 먹을 것 같은 걸 이렇게 그렇죠. 가볍게 싸가지고 같이 놀러 가죠. 피크닉을 가죠. 네. 피크닉을 가는데 자작나무 숲에서 자작나무 숲. 그 자작나무가 하얀색이잖아요. 이것은 대리석 기둥이야. 우리는 지금 이런 데서 노는 거야. 막 이러면서. 상상력이 아주 뛰어난.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주잖아요. 맞아. 그날 봄에 한 5월쯤에 오는데 벚나무를 보고 5월의 여왕이라고. 여왕님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연인의 오솔길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붙여줘요. 그리고 약간 앤보다는 하여튼 다이애나가 상상력이 좀 떨어져. 그래서 앤이 늘 지적해.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여기 지금 우리 같이 탁자가 있는 걸로 생각하기로 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이 자작나무 숲은 대리석 궁전이라고 부르자. 그렇다면 난 이거 이름을 붙여볼게. 나무. 이런 식인 거야. 참, 그럼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런 거죠. 또 초반에 앤이 언니가 이제 저희가 이게 좀 많이 에피소드가 넘어왔는데 앤이 처음에 왔다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차 이제 다른 집에 갔어요. 앤이 부탁했던 집에. 맞아. 스펜서 부인. 스펜서 부인, 린드 부인, 하여튼. 린드 부인이야. 그래서 린드 부인이 했더니 어머 이렇게 깡마르고 못생긴 아이는 처음이라고 빨강머리에. 그랬더니 앤이 일가를 합니다. 아주 그냥 제대로 한번 먹이죠.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머니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아주머니는 뚱뚱하고 못생겨서 상상력이라고는 눈꽃만치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기분이 좋으시겠냐고.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라고. 정말 대단한 여자.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요. 그 부인이. 근데 마릴라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어렸을 때 외모 지적을 당하면 속상했던 적이 있는 거야. 먼저 화를 내고. 그렇지. 먼저 애한테 화를 냈지. 이렇게 예의 바르지 못한 아이는 누가 만날 수 없다.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다락방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제 매튜 아저씨가 네가 한번 죄송하다 그래. 맞아. 찌르지. 옆구리 찌르지. 에이, 좀 해. 그러면서 앤이 다짐을 합니다. 사과를 할 거라면 아주 근사하게 해야겠다. 맞아. 진짜. 그러면서 이상한 애야. 아주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세상에 저같이 나쁜 아이는 없을 거예요. 제가 배운 게 없어서 고아원에서 자라서 하나님도 저 같은 아이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용서를 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미안하다. 나도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었는데로 끝나게 돼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훈훈하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평생 앤의 후원자가 돼. 옆집 그 아주머니. 그러니까 앤한테 그때 마음이 풀려서 나중에 앤이 필요할 때 마릴라가 너무 검소하고 무뚝뚝한 그렇지. 사람이라
뭘 안 해주려 그러면 요즘 애들 그런 거 안 해주면 안 돼요. 막 그러면서 바람도 그렇지, 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핸드폰 너무 이르다 이러면은 옆집 아줌마 와서 요즘 애들은 다 아는데 걔를 안 사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는 애를 10이나 키워봤어. 막 맞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 애도 하나 안 키워본 너보단 내가 더 잘 알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줘. 마릴라를 설득을 하죠. 애한테 그렇게 나쁘게 굴지 않아. 그쵸. 네. 이제 빨리 남자친구 나와야 될 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또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학교를 가는데, 그 남자애들, 난 진짜 늘 이제 옛날식의 그런 순정만 하나, 옛날식의 애니메이션을 보면 꼭 남자애들이 다 좋아하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해. 약간, 고무줄 끊는 거랑 비슷한 거죠. 마음에 드는데 그 여자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을 하면서 주의를 끌려고 해. 그러니까 애는 빨간 머리가 진짜 스트레스잖아. 약간 그 콤플렉스잖아. 근데 걷다 대고 얘기를 하죠. 홍당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열받은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애니 열이 받아서 안 간다고. 아니, 격분해서 석판을 내리치지. 머리에 내리쳐. 그래서, 근데 그때 선생님이 조금, 학생이랑 연애하는 남자 선생님이어가지고, 교육적으로 이렇게 옳지 않은 분이었어. 그래서, 너는 남자애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걸 좋아하는 모양이라고 남자랑 짝을 시킨 거야, 그 시절에. 그러니까 애니 너무 모욕이라고 생각해서 학교에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울어. 선언을 해버리죠, 집에 와서. 그래서 마릴라가 이제 학교를 이렇게 가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그 린드 부인, 스펜서 부인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거는 모욕이고 교육 방침이 틀린 선생이다. 내가 마릴라라면 애니 스스로 학교를 가고 싶을 때까지 내버려 두겠다. 애한테 억지로 학교를 보내면 더 삐뚤어질 것이다. 기다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 아줌마가. 그래서 마릴라가 그 말에 따릅니다. 마릴라 은근히 그 아줌마 말을 잘 들어요. 귀가 얇습니다. 아니야. 귀가 얇은 여자는 아니야. 귀가 얇은 여자는 아닌데, 옆집에 오래 살아서, 약간 약간 맹신해. 세상 일에 대한 거는. 세상 일. 이 아줌마가 약간 오지랖한데 되게 유용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또 외로워.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지.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다이아나가 맨날 놀러 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다이아나 학교 열심히 다니고. 그렇지. 학교 다니는데, 그래서 놀러 와줬는데, 이제 앤이 여기서 사고를 쳐요. 야, 유명한 사고인데. 유명한 사고예요. 이제 아주머니가 외출하시면서 너도 한번 손님을 초대해서 놀고 싶으면 다이애나를 불러서 차 대접도 하고 그렇지. 그렇게 어른 놀이를 해라. 그 대신 어디에 있는 무슨 그릇을 쓰거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죠. 맞아. 비싼 그릇 못 쓰게 하고 뭐 딸기 주스 깰까봐. 그래서 딸기 주스 만들었으니까 그거 나눠 먹고 놀아라 그랬는데 연거푸 3잔을 마셔요. 다이애나가 맛있다고. 어머 앤 이거 좀 이상해. 근데 너무 맛있어. 마시고 나는 갑자기 기분이 안 좋고 머리가 아파서 집에 가야겠다고. 포도주였던 거야. 어머 차 한 잔도 안 마시고 간단 말이니? 그러면서 애는 다이아나가 나한테 실증을 느껴서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줄 알고 되게 슬퍼해. 그리고 거듭 잡죠. 이렇게 가지 말라고. 근데 비틀거리면서 다이아나가 가요. 나 집에 가야겠어. 취한 거죠. 취한. 그게 포도주 아줌마가 담은 그래서 다이아나 엄마가 뿔이 났어. 가서 술 먹였다고. 청교도 같은 그 분위기의 마을에서 여자애가 술을 먹고 돌아왔으니 행실이 좋지 않은 아이라고 너랑 어울리지 않게 하겠다고. 근데 다이애나가 술 처음 먹었으니까 어떻겠어? 술 처음 만땅으로 먹었다고 생각해. 집에 기분이지. 와서 꽐라가 돼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막 엄마한테 막 동요도 부르고 또 화장실에 가서 좀 쏟아내고. 네. 그랬는데 이제 앤이 다짐을 해요. 이제 다이아나를 만날 길은 학교 가는 것밖에 없다. 그렇지. 마음에 자기가 사고를 쳤으니. 그래서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가지고 멍청이야 생각해보면. 근데 나중에 그날 저녁에 그 마릴라 아줌마가 웃지 않아요? 웃는데 네. 마릴라가 웃는 포인트가 몇 개 있어. 근데 마릴라가 그렇게 얘기를 정말 해. 그랬단 말이지? 아니야. 혼자서 막 웃어. 마릴라가 그래. 근데 나라면 너랑 놀지 못하게 안 할 거다. 다이애나 엄마처럼. 딸기 주스라고 한들 3잔을 연거푸 먹으면 탈이 안 나겠냐.
그리고 되게 마릴라가 화났어. 왜냐면은 마릴라도 미안하잖아. 약간 앤한테. 왜냐면 자기가 그 포도주를 너무 애들 손에 닿는 데다 놔두고 그렇지. 또 이게 애들이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말하고 막 그래 주시겠어요? 막 이러면서 결국은 말하고 왔는데 내 참 그렇게 꽉 막힌 여자는 처음이구나. 베리 씨네 부인이 그렇게 고집불통일 줄이야. 아이고 막 이러면서 내가 몇 번을 네 잘못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데도 들을 생각을 안 하더구나. 그랬는데 학교에서도 다이애나가 말을 안 걸고 쪽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랬다고. 진짜 쪼잔해, 진짜, 다이애나. 그랬는데 어떻게 둘이 놀게 되냐면 다이애나 부모님이 어디 멀리 떠나. 그렇지요. 근데 다이애나가 앤네 집에 막 달려와요. 그게 눈보라가 치는 밤이야. 맞아. 두드리는데 미니메이가 후두염에 걸렸다고. 그래. 아프다고. 열이 난다고. 근데 또 그때 매튜랑 엠밖에 없어 또 이 집도. 왜냐면 다 어디를 나가는 상황이어서 그 여자들 행사가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뭐 어디 가는 거였어. 교회에서 뭐가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막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앤이 약을 먹이고 가슴을 풀어주고 뭐 따뜻한 물을 먹이고 씻기고 막 이거를 해. 내가 해준 거죠. 쌍둥이 세 쌍을 미니메이를. 키운 그거를 발휘해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왔는데 이렇게 현명한 대처는 처음이라며. 누가 이걸 했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이애나 엄마가 마음이 풀어져서 이제 그렇지. 다시 같이 나쁜 놀아라. 여자야, 완전히. 야 근데 왜 엄마들도 어렸을 때 우리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안 그랬어. 친구 중에 질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쟤랑 놀지 말라고. 그러기는 했는데 저는 그런 애들이랑 골라서 놀았어요. 엄마 말 안 듣고 놀지 않았어?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쵸. 그리고 앤이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들도 이제 로테이션이 있나 봐. 또 캐나다도 로테이션이 있나 봐. 수당 근무제가 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선생님이 온 거지. 근데 어깨 소매가 얼굴만 해. 그래. 그때 당시에 그 부푼 퍼프 소매가 야, 근데 애니 그걸 너무 입고 싶어 하거든. 그러면서 근데 마를라 아줌마는 아주 바보 같게 짝이었군요. 부풀린 소매 옷감이라면 옷을 하나 더 지우시겠어요. 맞아. 아주 허영이 빠질 수 있는 나쁜 옷이에요. 맞아. 근데 또 매튜는 해주고 싶어해요. 다른 애들 이제 무슨 연극 하계에서 연극하는데 뭐 연습을 하려고 이제 앤네 집에 여자애들이 왔단 말이야. 근데 매튜가 여자들을 좀 무서워해. 그래서 숨어서 애들을 보고 있다. 모쏠이야. 매튜는 그제서야 느꼈습니다. 앤이 다른 소녀들과 다른 점을. 막 그러면서 이제 옷이 다른 거야. 앤만 약간 그 볼록 소매를 안 입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밤인데? 아니야, 그게 아닌가? 여자 선생님이 새로 와서 아이들에게 애교심이라든지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우리 학교를 상징하는 깃발을 디자인을 했어. 그리고 그 깃발을 제작할 수 있는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학예회를 하자고. 그렇지. 그래서 학예회 연습을 하는데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잖아. 근데 다분히 연극이 되게 기독교적인 연극입니다. 무언극인데 희망, 사랑, 사랑, 소망 뭐 이런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나네. 오정반합처럼 나네.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매튜 아저씨가 보니까 앤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니까 앤만 옷이 너무 소박한 거지. 그래서 옷감을 사러 가요, 시내에. 근데 한 번 마릴라한테 얘기해. 우리 앤한테 저런 옷을 사주는 게 어떠니 했더니 마릴라의 그 반응이 허영이라고 안 된다고. 벌써 제가 옷을 3번이나 해줬어요. 올해만 해도 막 이러면서 단정한 게 최고랍니다. 그랬는데 그 매튜가 보기에는 너무 얘만 너무 촌스럽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갔는데 가게 직원이 여자면 말을 못해. 그 정도로 여자랑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수염이 움직이진 않아. 맞아. 수염이 움직여야 말을 하는 건데 수염이 움직이지. 그래갖고 쓸데없이 옷감이요 얘기를 못해서 흑설탕이요 그런 거야. 그래서 자기 머리에 지금 떠오르는 거. 그냥 그래서 흑설탕이랑 집에도 많은 쇠스랑을 사와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걸 잘 숨기고 싶었는데 이제 오라버니가 이렇게
밖에서 돌아오니까 마릴라가 나가가지고 마중을 한단 말이야. 근데 오라버니 어딜 갔다 오셨어요? 막 이러니 어딜 갔다 왔어? 이랬더니 이건 뭔가요? 막 이러면서 엄청 타박을 하는 거야. 이런 거 쓰지도 않는 거 왜 사왔냐고. 난 진짜 래퍼인 줄 알았어 그 아줌마가. 근데 그랬는데 우리의 린드 부인이 여기서 또 도와줘요. 역시 린드 부인. 그러니까 매튜랑 나 사실 그거를 옷감을 사러 갔는데 내가 쑥스러워서 못했다. 도와달라 부인이 있더니 부인이 가서 옷감도 골라주고 그렇지. 이거를 마릴라가 알면은 못하게 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바느질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아줌마가 옷을 만들어줘.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밤새게 소매가 봉긋한 그걸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두 개를 절충한 거야. 마릴라가 좋아하는 색깔과 색깔은 밤색.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거 한정한 듯 보이게. 근데 그걸 입고 연습을 하니까 앤이 얼마나 행복해. 근데 앤의 불행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신발이 구두가 없어가지고 남의 덧신을 신으니까 너무 큰 거야. 요정 그렇지.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신발 앞에 손수건을 넣거나 리본으로 신발이랑 발등을 묶는 거야. 그렇지, 발레리나처럼. 근데 그게 너무 안 예쁘잖아. 그래서 다이애나한테 부자 할머니가 있어. 부자 할머니랑 친해. 또 앤이랑 어떻게 하다가 친해졌어. 또 부자 할머니한테 앤이 이런 신발을 받으면 참 기뻐할 것 같아요. 편지를 쓰니까 그 돈 많은 할머니가 신발을 선물로 딱 보내줘. 붙여줬지. 근데 그 할머니가 다이애나 집에 약간 문제거리야. 왜냐면 가끔 다이애나 집에 와서 묵고 가는데 할머니 되게 성격이 고약해. 그래서 그 할머니의 말상대를 해줄 사람이 없어. 근데 앤이 짓거리는 걸 좋아하잖아. 해줄 그 할머니랑 계속 얘기를 해준 거야. 그 할머니 얼마나 좋아.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리고 툭 하면은 돈을 대는데 이런 식이라면 다이아나의 학비를 대줄 수가 없어. 막 이런 식인 거야. 그렇지.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거지. 근데 애니 가서 그것은 다이애나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한 것이에요. 막 그렇지. 했더니 되게 이렇게 그리고 그 할머니가 자는데 그 할머니 방에 막 들어가가지고 자는 할머니 위에서 막 이렇게 막 점프 같은 거래. 그래서 할머니 허리 끊어질 뻔하거든. 그렇게 뭐 침대에서 자고 싶다면 우리 집에 한번 큰 도시에 있는 우리 집에 놀러 오라구나. 큰 손님방 침대에서 자게 해줄게. 막 이래. 막 그러는데 할머니가 너는 참 재밌는 애라고. 마릴라 되게 좋아해. 마릴라는 참 행복하겠다. 너같이 재밌는 애랑 살아서. 시끄럽다 그러죠. 마릴라는. 넌 참 수다스럽구나. 너처럼 말이 많은 어린아이는 처음이야. 너는 참 하루 종일 짓거리는구나. 이러죠. 맨날 없네, 맨날. 어서 주방을 정리하고 다락방으로 올라가거라. 한 회도 잔소리를 안 하는 날이 없어. 한 회도 안 빼나. 그쵸. 그러면서 얘네들이 앤이 그 빨간 머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박물 장사가 와요. 방판 아저씨가 방판 아저씨. 근데 앤한테 아줌마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낯선 사람을 집안에 절대 들이지 말라고. 그래서 집안에 들이지 않고 현관 앞에서 얘기를 했지. 그러면서 흑단같이 까만 머리를 만들어주는 염색약이라고. 그러면서 집에 아이가 아파서 이걸 팔아야 된다는 둥 막 이러면서 썰을 풀어. 그래서 아저씨 근데 저는 50센트밖에 없다고. 이게 원래 1달러짜리인데 너처럼 예쁜 아이니까 내가 50센트에 팔아준다고. 그래서 머리를 염색을 했는데 빨간 머리를 까만 머리가 될 줄 알았는데 염색이니까 초록색이 됐어. 나 진짜 너무 웃겨. 조씨한테 이거를 보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 말을 해요. 그 대사 내가 좋아해. 아주머니, 저는 세상에서 가장 최악인 머리 색깔이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초록색이었나봐요. 그러면 이제 굴간다 진짜. 아줌마가 이제 최신 유행 쇼커서로 잘라줘. 결단력 있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뻐지잖아. 근데 그래도 걔는 이제 평생 거울을 보지 않겠어. 그러면서 나 진짜 너무 웃겼던 게 그때 다이애나가 또 집에 와. 이게 영혼의 친구니까 다이애나한테만 이 꼴을 보여준다고. 아니 학교를 안 가서 다이애나가 걱정이 돼서 왔지. 왔는데 머리가 그런 거야. 다이애나 같이 울어주잖아 또. 그 다이애나 어쩌면 좋아. 괜찮아 애. 내가 오늘 본 것은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진짜 그지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서 머리를 자르는데 완전 넌 신혼이야. 근데 애인이 이런다? 비록 빨간색이었지만 숱도 많고 좋은 곱슬머리였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가 짜증이 난다는 거야. 평소에는 자기 머리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하더니 마음속엔 자부심이 있었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대사가 이제 나레이션이 나와요. 그로부터 앤은 머리 색깔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줄어들었답니다. 앤의 허영도 그렇게 사그라든 것이지요. 이러면서 정말 허영, 사치 이런 거를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네.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에피소드가 바로 다음에 나와요. 야. 이제 저희가 셰익스피어를 배우면 나오죠. 올링 누구지? 햄릿의 여자친구 이름이? 오피리어? 오피리어. 맞나? 오피리어가 왜 물에 빠져 죽잖아요.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그래서 오피리어처럼 그래. 장례식 놀이래. 장례식 요리를 했는데 배에 물이 들어온 거야. 야, 여기서 이제 꽁냥꽁냥 타임이죠. 배에 물이 들어와. 그래서 물에 빠져서 이제 허우적거리는 앤을 길버트가 구해줍니다. 낚시 나왔던 길버트가. 길버트가 누군지 소개를 좀. 아까 석판에 내리침을 받았던 남자죠. 그렇죠. 홍당무라고 불렀다가. 그래서 이제 길버트가 내가 너 생명도 구해주고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나를 용서해주겠어. 근데 그 전에도 몇 번 시도는 했는데 애니 안 받아. 애니 안 철벽이야. 철벽 그런 철벽이 없어. 아니 그리고 이미 마음이 상했어 그 남자한테. 그렇죠. 이제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그날의 일 홍당무라는 게. 그래서 길버트가 사과를 해서 마음이 흔들리는데 머릿속에서 홍당무라는 소리가 나와. 다시 나와. 그래서 애니 길버트 브라이스, 난 너와 친구가 될 수 없어. 그러면서 뛰어간다. 목숨까지 구해줬는데. 그랬더니 길버트도 빡이 치는 거지. 빡쳤지. 아, 나 이만큼 했는데도 안 받아주냐? 이러면서. 그렇죠. 그로부터 졸업을 할 때까지 길버트랑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학기가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그 부자 할머니네 집에 드디어 놀러 갑니다. 놀러를 가. 겨울이었나? 겨울이었어. 겨울이어가지고 너무 시내에 나가고 싶은데 막 아줌마가 또 건덕지. 그러니까 그렇게 허영 들어서 시내에 나가 놀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다이애나 엄마가 이제 앤도 컸고 세상을 구경할 나이가 됐다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잘 돌봐주실 거니까 보내주라고 하려고. 그래서 보내서 뭐 박람회도 보고. 근데 그 박람회가 얼마나 소박한지. 린드 부인이 잘 키우는 호박이 뭐 농산물 1등. 그치. 막 이런 거야. 누구네 아저씨의 젖소에 우유가 1등. 동네 축제예요, 동네 축제. 그냥 읍내 축제. 그 읍내 축제를 막 하고 이제 앤이 그 아이스크림을 먹어. 드디어.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 할머니네 좋은 깃털 침대에서 자고 이렇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되게 잘 합니다. 이 애니 근데 이걸 이 맛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오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울었거든. 이렇게 도시에 이런 게 좋았지만 가장 좋은 건 집으로 돌아오는 마차였어요, 아주머니. 정말 집에 오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감동 먹죠, 마릴라. 근데 내가 이게 느껴진 게 뭐냐면, 너란 아이는 정말. 내가 대학생 때 자취를 했는데, 이게 주말마다 집에 갔거든요? 1학년 때. 집에 가는데 집이 멀고 험나게 물 건너 산 넘어 이렇게 가는데 버스를 타고 집에 가잖아. 그러면은 한 30분 전부터 설레는 거야. 집이 이렇게 가까워졌어? 우리 집이 거의 다 왔네? 이러면서 이렇게 부푼 마음을 안고 그치. 집에 딱 들어가거든. 근데 그 앤이 느꼈던 감정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영상물이나 창작물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건 다 자신의 그런 뭔가 그런 게 확 겹쳐질 때 확 왈칵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게 참 그랬어요. 어찌됐든 이제 앤이 이제 무럭무럭 커 갑니다. 무럭무럭 커 가고 마을에 이제 다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앤도 이제 크니까 진학을 해야 되잖아. 청소년. 청소년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큰 읍내 퀸 학원이라는 사범학교 같은 거야, 사범학교. 사범학교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애는 여자 선생님을 보고 약간 자기가 선생님이 되면 어떨까 이런 그런 뭔가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이제 그래서 공부를 이제 그 입시반을 꾸려요, 이 선생님이. 예. 진학을 하는 애들만 따로 모아서 공부를 하는데 띠드든 여기 다이애나는 그걸 하지 않기로 해요. 음악 공부를 하다가 시집을 가기로 결정을 해서
영혼의 친구 다이애나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이 못 만나게 돼. 그래서 되게 슬퍼해. 그래서 성당한 다이애나도 좀 백미죠. 이쁩니다. 근데 거기가 여자애들이 이뻐. 앤이랑 공부 잘하는 여자애 둘이랑 뚱뚱하고 약간 못된 조시파이라는. 그렇지, 조시파이. 그 머리 저희 초록색 됐을 때 조시한테 이걸 보일 순 없어요의 조시야. 그러니까 조시파이랑 이제 길버트랑 좀 뚠뚠한 찰리라는 남자애가 있어.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거든. 근데 찰리도 앤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래요. 앤이 아저씨 근데 학비가 걱정돼서 저는 진학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너를 기르기로 결정한 것은 너의 장래까지 다 책임지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여자도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기꺼이 학교에 보내줄 것이다. 근데 린드 부인은 그러거든. 라틴어나 뭐 이런 거를 배우는 거, 여자들이 배우는 거 볼성사납다고. 어차피 집에서 애나 키울 텐데 막 그러면서 하는데 마릴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보내준다고. 그런데 장학금을 받기 위해 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맞아. 그 집에 할 땐 돈을 많이 들이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 강박과, 그리고 길버트를 이기고 말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적수로 생각하는 거지, 길버트를. 길버트 참 불쌍한 애야. 자기는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애가. 러블러브하게. 애가 너무 늦대가지고 앤이. 그런 러브러브를 잘 이해를 관심과 이 사랑,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그랬죠.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고 앤은 1등을 해요. 1등을 해서 매튜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딸이라고. 내 딸이 1등을 했다고. 그러니까 마릴라한테 처음 이렇게 왔을 때 아주머니라고 부르고 싶고 이모라고 부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름 부르라고. 매튜도 나는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얘 가족으로 안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돼서는 딸이라고 그러는 거야. 감동 먹죠. 저를 딸이라고 불러줬다는 것 때문에 앤이 되게 감동을 먹었는데 이게 되게 슬퍼요. 마을의 오지라퍼가 얘기해줘요. 너네 집이 거래하는 그 은행이 요즘에 좋지 않다 그런다. 은행을 바꿔라. 그랬더니 매튜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몇 대를 같이 이렇게 거래하던 은행인데 우리 아버지 때부터 같이 해서 그렇게 돈을 뺄 수가 없다고. 은행이 쉽게 망하겠냐고. 근데 은행이 진짜 파산을 한 거야. 거기다 돈 다 때려 넣었는데. 뱅크런. 그래서 아저씨가 그것 때문에 심장발작으로 돌아가셔. 은행 망했다는 소식에. 그러니까 본래 안 좋았어요, 좀. 심장이 안 좋았는데. 원래 심장이 안 좋아서 남자아이도 그래서 거두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돌아가시고 앤도 대학을 가려다가 아주머니도 선회하죠. 아주머니도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시고. 근데 아주머니가 되게 약한 모습을 보여. 얘 앞에서 막 울잖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내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강철 여인이. 그래서 앤이 학교는 나중에 가도 되니까 일단 아주머니 곁에 남겠다고. 그러면서 보니까는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마을에 학교 선생님 자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동네 마을 자리는 이미 길버트가 부임을 하기로 한 거야. 근데 길버트가 와서 바꿔준다 그랬어요. 내가 글로 가겠다고. 아니야. 이게 아니고, 다이애나가 누군가가 하여튼 앤한테 축하해. 너가 우리 왜 선생님이 됐어. 그래서 거긴 길버트가 내정되어 있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아니야. 길버트가 와서 너를 꼭 해야 된다면서 그랬어. 이래서 앤이 너무 감사해서 길버트네 집에 찾아가요. 맞아. 그러면서 길버트랑 얘기를 해. 감사하다고. 근데 마릴라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앤이 남자랑 얘기를 하네. 그리고 넘어갔다. 근데 알고 보니까 길버트였던 거야. 근데 길버트랑 서서 1시간이 넘게 얘기를 했는 걸 시간이 가는 줄 몰랐던 거야. 그 남자 대화가 즐거워서. 우리는 참 잘 맞을 것 같아. 이제부터 친구가 되자. 막 이랬어. 그랬더니 나도 진작에 좀. 나도 진작 너의 사과를 받아주고 싶었는데 적당한 때를 찾지 못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앤도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 시리즈가 이렇게 종결이 되는데 저는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 울음 포인트가 몇 개가 있어요. 이 빨강머리에 애니를 보고 이렇게 운다는 게 좀 그렇지만 이게 되게 한 아이의 그 성장사기 때문에 눈물이 많이 나요. 이게 애니 그 퀸학원에 합격을 했다 그랬잖아요. 1등으로. 근데 또 막상 큰 도시에 가니까 너무 좀 외롭고 이런 향수병 걸려서 위축되고.
근데 어쨌든 그 향수병을 다 이겨내고 1등이 된 거야. 근데 사실은 1등이 이제 공동 1등인데 N이 A잖아. 그러니까는 위에 적힌 거야. 그래서 좋아하셨고, 그리고 거기서도 문학을 최고로 치기 때문에, 맞아. 그 문학이나 글짓기 점수에서 1등을 하면 수석으로 쳐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그 N이 1등으로 졸업하는 거에 그 매튜랑 마릴라가 와요. 맞아. 졸업식에. 그래서, 우리 쟤를 데려다 키우길 정말 잘했지. 저는 뭐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라버니. 막 이러면서. 그거랑 그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얘를 키우길 잘했다고 그랬더니 내가 그러자고 그랬지 않느냐라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 말아요. 여자가 그래도 볼썽사나운데 남자가 그런다면 저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아줌마 한마디도 안 줘. 그러거든. 왜냐면은 처음에 반대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한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거든, 그 아줌마가. 그래서 그리고 이게 미스테리가 N이 점점 이뻐져. 몸매가 솔직히 굉장히 그 슬렌더라 그래서 그치. 얄쌍하게 아주 그 팔등신 미녀가 됩니다. 아니 처음에는 이마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주근깨가 가득한 얼굴도 엄청 크고 넙대대한 느낌이 있는데 점점 자라면서 비율이 좋아져요. 비율도 좋아지고 거기서 그렇게 머리는 암갈색에 가까워졌고 주근깨는 사라진 지 오래라고. 그래서 너 아주 예쁘구나 그랬더니 그냥 키가 좀 더 크고 정돈됐을 뿐이지 저 안에 있는 애는 똑같은 어린 애니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라치고 있네.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서 애니메이션은 끝나지만 책은 이제 부자 남자도 만나고 대학도 다니고 그러다 결국에 길버트랑 결혼해서 다산을 합니다. 네, 다산의 상징이죠. 저는 진짜 어렸을 때 그 한 권짜리를 봤는데 나중에 이제 커서 이게 5권짜리 분권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를 처음 알고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이렇게 긴 그 방대한 내용이라니. 그렇죠. 엔더쿠 사카리는요. 시공사 버전에 3권짜리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서문화사에서 10권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참고로 같은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10권까지가 있어요. 10권까지가 있는데 몽고메리 여사가 인기가 있으니까 속편을 계속 쓰니까 이 작품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시공사에서 보기에는 여기 앞에 3권까지만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3권까지만 다시 양장본으로 낸 거예요. 원래는 10권이 넘고요. 원래는 10권. 네. 그리고 참고로 몽고메리 여사는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렇게 밝은 걸 쓰고. 이렇게 밝은 걸 쓰고. 역설적이죠, 굉장히.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 후반편 같은 경우에 사카린 씨가 얘기 줬었는데 무슨 N의 자식이 연애하는 내용까지 나온대요. 진짜요? 네. 진짜 팔남맨가를 낳아. 일대기네, 일대기. 그러니까 N이 팔남맨가를 낳아. 길버트랑 결혼해가지고 결국에 마을의 학교 선생님으로 돌아와. 그물도 좋다, 진짜. 아니 그렇게 꽁냥꽁냥 잘 살 거면 이런 츤데레. 그래갖고 이게 첫 번째 딸이 뭐 어떻게 되고 두 번째 딸은 뭐 죽고 뭐 세 번째 딸은 길버트를 닮고 막 이런 식이야. 그렇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N을 얘기했네요. 뭐요?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 오빠가 리액션 말고 한 게 없어. 아니 나는 다음 주에 나를 미래소년 코난을 보느라고. 우리가 아마 저렇게 될 거야. 저희 그러니까 이게 저랑 이제 쇼님은 미래소년 코난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린님이랑 사카린님이 빨강머리 애를 보기로 해서 하는 거라. 그 얘기 들어보니까 빨강머리는 50부작이라고 하니까. 네, 50부작. 50부작 어떻게 봐. 아니 짧아.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트리비아성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이제 근대에 있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 애니메이션의 거의 초기? 이의 버전의 그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강머리 애는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굉장히 훌륭하게 그렸는데 그게 그러니까 소설이나 이 글 안에 숨어 있는 그 뭐 자작나무 숲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한 번 그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이라면 눈을 감고 앤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차를 타고 맞아요. 그 매튜 옆에 앉아 있는 앤이 아저씨 뭐 어디 나무에 뭐가 폈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이 바로 상상될 수 있을 것만큼의 훌륭한 색감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고 막 애니 나갈 때마다 그래요. 오래 형님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네. 그리고 녹색 지붕. 네, 녹색 지붕. 그 녹색 지붕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막 그래. 우리 집은 말이다. 그러면서 막 설명해 주려고 그러니까 애니 그래. 아저씨 말씀하지 마세요. 어떤 집인지 제가 맞춰볼 거예요. 막 이러면서.
처집이죠. 저 잔망스러운 거. 잔망 그런 잔망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 보다 보면 느낀 게 배경을 되게 여러 번 잘 써요. 그러니까 맞아. 한두 개 그려놓은 걸 가지고 계속 다시 나오는데 근데 그게 익숙하니까 하고 우리 동네 같아. 아, 그리고 왜 시트콤에서 중간에 띠리띠리 하면서 집 전경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그거. 그러니까 근데 이런 패턴이나 구성이 이제 다음 주에 다뤄 미래소년 코난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많이 좀 익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애니메이션의 백미는 앤이 나중에 말이 없어져요. 맞아. 애가 하도 어렸을 때 말을 많이 평생 쓸 말을 어렸을 때 다 해가지고. 말이 없어지는데 아주머니가 그런단 말이야. 너는 옛날처럼 짓거리지 않는구나 했더니 아주머니 좋은 생각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도 좋은 됐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만큼 짓거리지 않는다고. 와, 이 얘기를 하려고 초반에 말이 많았구나. 그리고 그 빨강머리 그 노래 부르는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꽃 같은 거 이렇게 막 뿌리면서 막 좋아하는 그렇지. 그 애의 표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진짜 아름다워. 해맑아. 진짜 해맑아. 저런 딸이 있으면 참 좋겠다. 나는. 매치는 좋겠다. 피곤하지. 나 같을걸? 나 같을 건데. 괜찮아. 말 많고. 피곤합니다. 마무리는 제일 유명한 명대사들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제일 유명한 짤이 옛날에 우리 미니홈피 할 때도 많이 썼는데 앤이 창틀에 앉아가지고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앞일을 생각한다는 건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린드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실망도 하지 않으니 다행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실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아주머니? 진짜. 이 얘기를 미니홈피, 싸이월드 미니홈피 사진첩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올렸죠. 저는 이걸 좋아했어요. 다이아나, 난 어른이 되지 않을 거야. 무슨 얘기니, 앤 셜리? 근데 셜리를 저렇게 말을 해. 그러면 앤이 그래. 어른이 된다는 건 정말 너무 낭만적이지 않은 일 같아. 대본이 그렇죠? 이야. 여튼 50부작 그래요. 소설 포함해서 이거를 1시간 만에 독파한. 근데 이 내용이 다예요. 네. 이렇게 별난 대단한 건 없는데 근데 이제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는 게 너무 만연체야. 그리고 나레이션은 그렇게 해. 나레이션 그 아저씨. 그 아저씨. 어제 절망에서 벗어난 애는 1층으로 내려가 마릴라에게 말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네. 그리고 그 빨강머리 앤 뭐라 그러죠? 그 애니메이션 시작하기 전에 이 만화가 빨강머리 앤이다라는 거 폰트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게 그렇게 유치해. 그래. 그 모양이 이렇게 빨강머리 앤의 글자가 빨보다 앤이 오른쪽 위에 있어. 그렇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렇지. 이게 물결이 올라가처럼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 앤 밑에 이렇게 뭔가 흐르는 느낌으로 별 같은 게 이렇게 막 그 레터링 그린 거? 그러니까 막 칠해진 별, 안 칠해진 별, 칠해진 별, 안 칠해진 별.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끝내주죠. 그때는 흰색이거나 색이 없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와서 느끼는 건데 만약 내가 애를 낳는다면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쯤에 이런 애니메이션을 꼭 보여줘야겠다. 그치. 충분히 재밌을 수 있습니다. 허영을 경계하라. 허용을 경계하라. 상상력을 권장하자. 이런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너는 얼마나 좋으냐. 애는 이렇게 여기에서 볼록한 그 옷도 못 입는데. 나는 자작나무 숲이 없으니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애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애라서 분명히 그럴 거야. 그 어린이날 엄마 찾아 산만리를 보여주는 마음이 이런 거라니까. 그렇지. 못된 어른들이군요. 지금의 네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라. 막 이런. 아무튼 앤 끝났습니다. 네. 야, 오늘 사카리님 고생했고요. 네. 다음 주는 우리가 미래소년 코난 편 푸른 바다 저 멀리 새 희망이 넘실거린다. 네, 하여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